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좀 극명하게 좀 갈렸던 날이었다 라고 좀 평하고 싶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 주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 돌파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주요 빅테크 기업 플러스 주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하면서 마감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시장에 나타났죠. 오픈 AI CEO의 이 AI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동과 소프트뱅크 또 방한하면서 SK 최태원 회장과 만난다는 등 여러 가지 이 AI에 대한 이슈가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사실 미국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오전에 반도체 시가 갭을 드는 거는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엄청 뜨겁게 제주 반도체라든지 오늘까지도 활활 타오르면서 이 마지막 불꽃을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3파동 끝자락에서는 보통 그 자리에서 100%를 많이 올려버리는데요. 진짜 그렇게 나오는 종목이 돼버린 것 같네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이 제주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대로 제주 반도체를 매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참 많은 종목이긴 한데, 오늘까지 급등이라 내일은 정말로 상투가 나와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상투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단기 급등락에 따라서 낙주매매 분명히 시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주 반도체만큼은 떨어지면은 아주 치열하게 떨어져야죠. 떨어질 때는 급락으로 아주 시원하게 떨어진다면은 비중을 팍팍 해서 낙주매매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생태계 정말로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저도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남들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양을 다 흡수하기도 벅찬 요즘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회가 더 많을 건데,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시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의 매매여도, 하루에 두 번의 매매여도 그러한 정확한 구도를 알고 매매를 했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종목에서 그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해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주말 사이에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놨었죠. 변곡이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28만 1,500원. 그 윗자리에서 더 잡고 싶었는데, 늦었지만 28만 1,500원에 이제 매도 셔서 걸어 놓는다라고 금요일날 말씀 좀 드리고, 오버나이트에서 넘어갈 계획이다라고까지 말을 좀 해놨었는데, 오늘 그 거대 삼각 수렴이 깨지면서 좀 급락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민감하고 어렵지만, 그냥 저는 제 생각대로 제가 바라보는 시장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냥 팩트 기반으로 말을 하는 거라 그 팩트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없어서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카페, 라이브 방송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AI 생태계 확장 지속의 반도체 초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가 봤을 때 과속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 같고요. XR 시장 아침에 이제 이슈들이 오늘 다 아침에 나왔는데, 뉴스들이 8시 56분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뉴스를 많이 최근에 놓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XR 시장의 본격 개화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게임 유튜버 쪽에서 약간 화제가 좀 됐더라고요. UEVR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존에 이제 한 1년 동안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거를 이제 무료로 풀어버리니까 얼리얼 엔진이라는 이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엔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천 개의 게임이 클릭 두 방이면 XR 게임으로 전환이 되는 아주 혁신적인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XR, VR은 그동안 콘텐츠가 부족해서 산업이 확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콘텐츠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큰 부분이 탄생했다라고 보여주고, 이에 따라서 뉴프렉스가 오늘 초급등을 이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온 디바이스 AI, 엣지 디바이스로 불리는 부분에서 뭐 CXL, 뭐 칩렛,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늘 온 센서 AI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확장될지 주목하면서 주목꾼들은 다 알아갈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오늘 뭐 시장 반도체만 보면은 사실 뭐 이게 700이 아니라 한 1500개 같은 흐름이었어요. 반도체 종목에서 빠진 종목은 아주 극소수의 종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다 초급등 혹은 시장보다 그냥 다 좋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종목은 전부 다 하락. 예, 올킬이네요. 오늘 올킬, 2차전지 종목 올킬,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부분적인 강세 정도 흐름 속에서 뭐 시장이 마무리가 좀 되었고요. 고객의 탁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시중 잔고는 늘어난다. 선물은 3천억인데 오랜만에 연기금의 매도가 좀 멈췄다.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다가 매도가 멈췄네요. 지금 계속 매도했었는데 매도가 좀 멈춘 거, 연초 내내 연기금 매도가 1월 내내 이어졌었는데 연기금 매도가 멈춘 것은 긍정적이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타 중화권 증시 오늘 큰 폭의 하락인데요. 중국 증시도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돈의 흐름은 분명히 반도체, AI 섹터, 제약바이오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증시가 최근에 2차전지 쪽에 자금이 계속 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행한 부분이라 뭐 글로벌 자금의 흐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결국 시장은 데이를 따라가고 큰 틀의 흐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우리가 거스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최강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도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신고가, 빅테크 기업들 초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한 일본도 독일도 전부 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즉 미국발 AI 버블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젠 좀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면 반도체의 경우 재료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 느낌이고, 반도체, 전기차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는 매일같이 악재만 현재로서는 쏟아지는 형국이라 서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AI 시대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은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오픈 AI 플러스 알파로 MS가 대장이죠. 이들은 연초 이후 신고가에 여전히 강세 중이고, 글로벌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S&P 500 기업 중 현재로서는 꼴찌 상승률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황이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이러하다라는 점 인지하십시오. 세상에 없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요즘 하루하루 새로운 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매일 공부를 해도 매일 새로운 게 탄생하는 부분이라 정신도 없지만 집중해야 될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십시오. 최근 미국 2차 파동을 다시 만든 것은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뭐 그 가정용 AI 반도체라고 했죠. 예, 엔비디아. 그 다음에 오픈 AI의 GPT 스토어, 그 다음에 TSMC의 실적 발표와 동시에 애플을 끌어올렸고, 메타의 12조 엔비디아 GPU 등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구매 계획 발표에 오픈 AI가 또 금요일 날부터 AI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중동 아부다비 펀드와 소프트뱅크 또 국내도 차지하고 뭐 여러 합종 연행을 펼칠 계획이다 라는 내용. 또 오늘은 TSMC가 42조 1나노 공정에 투자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전부 다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CEO 주 중반에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슈가 아마 활용 정점을 찍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종목군들로 보면 과속하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어찌됐든 돈이 쏠리니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금일 지수로만 놓고 보면 양시장 다 하락 마감했죠. 속사를 보면 반도체 업종은 신고가에 사상 최고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고, AI까지 합세하는 흐름에 EU VR을 통한 얼리얼 엔진 계열 게임은 무료로 VR 변환이 단 클릭 2번에 되는 획기적 프로그램을 무료로 풀면서 콘텐츠의 허들이 크게 개선된 점이 앞으로 이런 이 VR, XR 시장이 게임 쪽으로 확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버렸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뉴프렉스 디바이스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인 겁니다. 왜? 메타 스퀘어 3에 PCB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세의 흐름의 배경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일 보면 뭐 전부 이유 있는 상승인데 그 상승의 속도와 강함이 매우 강하여 매수 또한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손절도 하면서 막 종목을 끌고 가고 뭐 나름 상한가 종목 하나, 그다음에 뭐 급등하는 종목군도 뭐 이렇게 뭐 매매는 하고 또 보유도 하고 좀 넘어가긴 했는데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쉽지 않은 시장이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종목은 봐야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장이어도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수익이 안 나죠. 안 나죠. 자, 그럼 보면 뭐 온 디바이스 A는 자체 AI를 저장 처리한다면 온 센서 AI는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 U가 뭐였더라 아무튼 유닛에 해서 내에 AI를 집어넣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다 한다고 하니까 또 오늘 아침에 또 기사가 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이미 만들어져서 납품을 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점이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온 센서 AI는 이제 가전 쪽으로 확장이 돼 버리는 거죠. 가전 쪽으로 이리저리 가전 쪽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 지금 시장의 확장이 매우 빠르게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정말로 빠르다라고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역동적으로 시장 일을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AI에서 사실 또 금방 AGI로 변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발판 삼아 휴머노이드 봇이 툭 하고 나오는 세상이 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 쪽도 같이 연구하고 종목을 쌀 때 다 사놔야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매일같이 아침장 준비하면서 나오는 이슈들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하고 있지만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치만 해야 된다.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면 됩니다. 자, 내일도 시장은 오늘과 똑같은 흐름일 것으로 예상되나 종목군들은 약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SK 최태원 회장과 오픈 AI CEO의 만남이었다면 내일은 또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과 이 임원진들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또 만난다라는 게 또 단독 기사로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막 뜨겁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에 뭐 납품했던 가온칩스가 한번 더 간다든지 YIK가 CXL 후발로 튀어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옥테크닉스라든지 종목군들 삼성향 좌우지한 삼성향 종목군들이 또 툭툭툭 하고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켓에서 TFE라든지 뭐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네요. 그런 종목군들 쫙 포진시켜 놓고 종목을 봐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 뭐 로봇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봐야 될 것이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이제 어제도 레고캠바이오 는 사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7%대 상승인데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좀 볼 필요 있고, 제약바이오는 약간 곁다리 느낌이 나지만은 포인트는 하나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내도 활발하게 M&A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한다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오늘 급락에 따른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숏을 풀었습니다. 전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미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주식들이라 흔히 이런 종목군들은 손절을 받고 고를 판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공매들도 수익 실현할 때 한번 쭉 수급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매로 접근하고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부자재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 이 업황에 대한 개선 턴의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시그널이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올 겁니다. 그때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늦지 않다.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간의 종목군들 보면 이제 뭐 에이펙트 이게 인텔과 삼성전자의 이 패키징 합종 연획 관련된 이슈고 YIK는 제가 봤을 때 이 삼성전자 만나는 것 정보가 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드리머스 컴퍼니는 뭐 플로 이슈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뭐 그런 관점에서 올라간 거고 나머지는 이 뉴프렉스 이거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 상한가인데 내일 추가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뉴프렉스는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최근에 보면은 강했던 종목군들이 더 강한 이 패턴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대형주부터 좀 보면요. SK 하이닉스 시총 1, 2위를 다투던 LG엔솔과의 시총 격차가 이제는 거의 20조 가까이 나네요. 단기간에 이렇게 있던 주식이 주도주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영역에 가고 있고 여기를 좀만 더 돌파하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삼성전자도 반대를 제법 했죠. 이런 구간들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있는데요. 사실 2차 전지 대형주들 때문에 못 가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가면 팔아버려야 되고 이 정도면 팔아버려야죠. 뭐 단계에도 뭐 2%, 한 6% 정도 올랐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신저가, 삼성 SDI 신저가, 포스코홀딩스 신저가, 금양 신저가 아니네요. 금양 신저가 아니고 에코프로 50만원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깨지는 확률이 높다. 에코프로 BM 밑에 있는 보라색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빠진다. LNF 안 좋다. 나노신소재, 엔캡 오늘 추가 하락인데 내일 추가 하락 가능성 여전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엔캠은 서서히 밑에서 보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에코앤드림 상한가 이후에 단기간에 급락을 했죠. 딱 폭가대로 볼 수 있는 2차 전지인데 일단 얘는 밸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나중에 빠지면 밑에서 보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보면 제주반도체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1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종목이 시장에 탄생했습니다. 상한가도 안 가고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는 투자 경고 피하고 뭐 피하고 하면서 주가를 올린 거기 때문에 굉장한 세력이 붙어서 올리는 거고요. 뭐 과거 이제 가끔 하나씩 나오잖아요. 가끔 하나씩 뭐 이런 종목군들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 탄생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 위메이드 단기간에 바닥에서 이렇게 올리려면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종목 탄생한 겁니다. 상한가 안 가고 그냥 쭉쭉쭉 올리는 종목. 그러면 급락은 매수 기회였는데 곧 막판에 죽더라도 죽을 때 고점 대비 18%, 그 다음날도 9% 빠졌으면 하한가 한 방 나오죠.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반도체도 이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급락 뭐 이런 흐름인데요. 과거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거 급등할 때 그런 거 없었습니까? 에코프로의 이 모습하고 똑같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하고 쭉 떨어지면 종가 저가 그 다음날 바닥권에서 길적 반등 뭐 한 10몇 프로 쫙 땡기는 이런 흐름이 제주반도체에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지금 여기서 더 먹겠다 들어가서 손실 보느니 차라리 내려왔을 때 낙주 매매를 하는 게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유리하다
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장중한 때 네오셈도 굉장히 좀 센 흐름이었는데 저는 네오셈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몇 번 들어가서 손절, 반틈 손절하고 여기서 이제 물량은 모았죠. 물량은 모은 상태에서 여기 돌파할 때 하고 여기 눌림에 한번 하고 이 이후에는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못 봤던 것 같고 한 5% 정도 수익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과하죠. 과한데 나중에 다 내려오면 다 낙주로 봐야 될 종목군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 투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같이 올라왔던 워키스 전자는 시총이 좀 낮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고요. 전부 다 바닥권에서 3배, 4배, 5배, 6배 올라갔기 때문에 과하게 많이 올랐다. 과하게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YIK도 후발로 지금 올라왔는데 일단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삼성전자 뭐 관련해서 그 지분이 보유가 된 상태에서 내일 시가는 여기서 출발을 하겠죠. 이 구간을 뚫고 신고가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져야 되냐면 거래대금이 터질 때 시가에 이렇게 강한 시가에 거래대금이 터져야죠. 오늘 여기 꼭대기에서 나왔던 120억보다는 당연히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에 한 300억 한 200억 정도 터지는 흐름이면 좀 지켜볼만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가 흐름이 좀 잡히면 좋을 것 같고 온 디바이스 AI 이후에 지금 MCU로 지난번에 삼성전자에 3천만 대 납품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부부 반도체가 이제 그거를 다시 발판 삼아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쪽 동네에선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일단 들어가 줬고요. 한 번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고 이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시가 갭이 높게 뜨지 않으면 일단 한번 맞고 밀렸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약상한가 매매로 저는 이 종목이 적합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2의 한미 반도체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어 보인다라고 했던 이오테크닉스 갭을 5%나 띄워버려서 매수 못했는데요. 뭐 이 근처에서 매물 소화하고 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종목 계속 관찰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리노공업도 지수 상승에 동반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신고가니까 일단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박스권 흐름이 이 구간이 박스권인 거죠. 22만 9,500원 박스권이라 여기서 지지받고 돋지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해주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이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워낙 많은 종목이 오늘 올라서 종목 리뷰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좀 어려운데 뭐 핵심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볼게요. QRT 얘는 그 다음날 볼만 하겠다. 근데 오늘 들어가서 단기과열 지정이 돼버렸고 볼 수 없을 거고 ALT 후발주자 정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정지 이후에 내일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요. 정지 이후에 시가갭이 높겠죠. 그리고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 롤링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 단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은 더 이상 저는 매매를 안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디바이스로 뉴프렉스가 일단 종가에 이거를 꽉 채운 양봉으로 끝나더니 시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네요. 저도 이거 매매를 아예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최대 거래 터뜨리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스퀘어가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반도체 종목군들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소재는 다 오케이예요. 소재는 뭐 너무 비싸게만 사지 않는다면 싸게만 산다면은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는 게 반도체 소재다. 예? 종목 이하를 불구하고 다 그만큼 반도체 섹터가 좋다라는 방정이고요.
반도체 섹터는 다 괜찮아 보인다 라고 저는 보여주고, 그 밖에 로봇 관련해서 이렌시스 그냥 최근에 차트 패턴 때문에 올리면 개인들 따라붙는 성격에서 종가 고가 만든 거고, 저는 여전히 관심은 유로메카 좀 조정을 받으면 좀 보고 싶습니다. 유로메카를 좀 보고 싶고요. 로봇주도 계속 좋은 흐름이라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로봇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종목군들 잘 발굴해야 되고, 제약바이오에서는 레고캠 바이오가 제일 낫죠. 일단은 현금이 7,700억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눌렸을 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명목상 지금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목상. 그리고 셀트리온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게 되면 매물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조에다가 나중에 셀트리온 제약도 흡수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뭐 세개 회사 시총 합조가 45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50조, 완고만 하죠. 그래서 그닥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고요. 제약바이오도 하락은 일부 멈춰준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 지지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는 TFE가 소켓이죠. 삼성전자 경계현,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이제 오픈 AI 만난다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은, ISC가 오늘 삼성전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였다면 TFE가 과거에 삼성전자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YIK, TFE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엄청난 또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거래를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 이 음봉 거래 대금을 먹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보여집니다. 종가까지 꽉 채운 양봉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잘 가면은 이 헤드앤숄더 꼭지 구간도 한번 보러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내일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도 뭐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BI 매트리스, 일단 박스권 돌파 신고가, 그 다음에 제로적으로도 BI 매트릭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가? AI 코팅 솔루션인데 확장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재료의 확장성은 좀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는 이제 매매를 뭐 한 4종목 정도 매매를 했는데요. 픽셀 플러스 뭐 여 구간에서 잡아서 일부는 가지고 있고, 시간 외에서 지금 팔까 말까 하다가 잔량도 얼마 없어서 팔지는 좀 못했습니다. 팔지는 좀 못하고, 장후 시간에 때 물량을 조금 덜어냈고 소액만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온센서 AI 종목이고, 에코앤드림 뭐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라 비중도 제법 많이 실을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계좌 2개로 들어와서 얘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13%, 15% 정도 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줘서 괜찮은 흐름이었고, 네오셈 매매하고 뭐 한컴미드 지난번에 한번 손절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종배로 한번 들어왔다가 저가 매수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을 좀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돌파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분할 매도 하면서 얘도 마무리 졌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죠, 확 나오면서 순간 17%까지 빠르게 올라왔다 빠르게 빠져서 얘는 돌파로 제법 괜찮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자, 내일 시장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 흐름인데, 2차전지도 지금은 막 눌림을 볼 때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하게 시장이 멈추는 구간을 찾아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